생명과학원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 1. 생물의 특성,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공부를 하기 전에 일단 생물의 분류를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생물의 분류. 그래서 5개로 나눈 분류를 좀 기억을 할 건데 약간 이런 거 곰발바닥 내지는 아디다스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요런 모습을 기억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 아디다스로 해도 되고 곰발바닥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요게 생물을 5개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요 제일 밑에 있는 게 이 위로 올라갈수록 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제일 밑에 있으니까 아우 원시적이다, 핵도 없어, 원시적이라 핵도 없어, 원핵생물. 그 다음 원핵생물보다는 조금 더 고등한데 그래도 너는 아직 원시적인 생명체야, 원시적인 생명체야, 원생생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친구 이름이라 생각하고 동균아, 식동균. 그래서 요거는 식물, 얘는 동물이고요, 얘는 균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당하는 생물체들 정리를 해볼 건데 원핵 생물은 단세포로만 돼 있어요. 단세포로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얘네들은 생물 중에 제일 하등한 애들 세균입니다. 세균. 자, 그래서 기억할 때는 원시적이 핵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원시적이야, 핵이 없어, 핵이라는 세포 소기관이 없이 원룸처럼 모든 게 다 같은 곳에 있고, 원생생물은 아우 원시적인 생물체, 원시적인 생물체, 이렇게 연상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해당하는 애들 종류를 마저 보면 원생생물은 이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원생생물은 집을 나가버린 김미야. 그래서 집 나간 김미야. 자, 이게 이제 외우는 방법입니다. 집 나간 김미야. 자, 집신벌레가 되겠죠. 김은 그냥 싸먹는 김 맞습니다. 미는 미역, 아는 아메바. 그래서 대표적인 종류를 알고 있으면 조금 쉬워지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단세포는 집신벌레가 단세포고요, 아메바가 단세포입니다. 그래서 단세포들도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균계는 이제 뭐 식물동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균계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요거는 곰팡이, 버섯. 나중에 이제 면역 파트 쪽으로 갔을 때는 감염원 때문에 곰팡이 알아야 되니까 정리를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원 자체의 시작점에서 이걸 알려주진 않는데 쌤이 봤을 때는 요거를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두시는 게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할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세요. 이렇게 아디다스, 곰발바닥, 원핵, 원생, 동균아, 식동균. 그리고 원핵과 원생의 의미. 원생생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단이라고 다가 같이 있다는 거, 이것도 확인해 두시고요. 생물의 특성을 개체유지 특성과 종족유지 특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의 특성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요거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개체유지 특성과, 그 다음에 자손을 낳고 종족을 보존하는 종족유지 특성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외워주면 좋은데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 개체유지 특성은 생물, 발생장, 요거로 외울 거예요. 그냥 생물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좀 의미 없이 만든 거예요. 생물 발생장. 그 다음에 이제 종족유지는 생유, 적진. 생유, 적진 않지? 생유, 적진. 자, 그래서 요거를 슬로우로 읽어주면 됩니다. 생물 발생장, 생물 발생장, 생물 발생장. 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물 발생장. 자, 슬로우로 읽었습니다. 생물 발생장, 생물 발생장.
자, 세물발생장. 생물발생장. 그 다음에 얘는 생유적신, 생유적진, 생유적진. 자, 그래서 그냥 암기법이에요. 자, 세는 뭐냐면 생물체가 세포로 돼 있다. 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 발생이 일어난다. 생장.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 항상성. 그래서 이게 이제 개체 유지의 특성들이고요. 생식, 유전, 적응, 진화. 자, 그래서 개체 유지 특성과 종족 유지 특성으로 나눠봤고요. 각각의 이제 특성들의 뜻과 관련된 예시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알아보면, 일단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포는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기본 단위. 그래서 구조의 기본 단위, 벽돌이 모여서 벽돌집이 되는 거. 기능의 기본 단위, 시세포가 모여서 어떤 시각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고, 이 세포들이 단일한 세포, 한 개짜리로 되어 있으면 단세포 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개수가 한 개. 근데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 많다. 해서 다세포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까 위에서 5개 나눴던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세포는 다세포 생물. 대표적인 단세포 생물로는 세균이 있고, 이제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돼요. 그래서 비슷한 세포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하고, 조직이 모이면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이 모이면 하나의 생물체가 돼서 이제 개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체는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구조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물질 대사인데, 이 물질 대사는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나오고 다음 파트에서도 물질 대사가 독립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는 다른 게 아니라 생물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학 반응을 말해요. 화학 반응. 어떤 성질이 바뀌는 반응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 대사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재료들, 뭐 아미노산이 될 수도 있고 단당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각각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애들을 저분자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저분자 물질들이 만약에 다 합쳐져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제 이렇게 저분자 물질들이 합쳐지는 것을 고분자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의할 거는 저분자 물질이 합쳐져서 저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일 뿐이니까 고분자가 고분자 될 수도 있고 저분자가 저분자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물질 대사가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보통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예시에서 저분자 고분자를 주로 보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저분자가 고분자 된다 이러면 왜 이제 좀 좋은 예시가 되냐면, 저가 고가 됐으니까 이건 무조건 커진 거라서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컵이 깨졌는데 깨진 컵을 다시 붙인다. 그럼 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힘들잖아요. 컵이 깨지는 거는 한순간이고, 그렇게 연상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고분자가 저분자가 될 때는 에너지가 그냥 빠져나옵니다. 쨍그랑 하고 깨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과정을 서로 다 달랐던 각각의 세 개의 단위체가 이제 한 팀이 됐다. 한 덩어리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동화작용이라고 그래요. 같아졌다. 한 팀이 됐다. 합쳐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합성이 되는, 열을 또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 요게 이제 동화의 특징인데, 대표적으로 합성, 흡열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광합성이라든지 단백질 합성. 그래서 이름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녀석들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앞 글자만 보더라도 히읗, 히읗. 그래서 합성, 흡열. 까먹으려고도 까먹을 수가 없으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저는 반면에 이제 이화작용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작용. 이화작용은 이방인, 이질적이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달라지는 게 이화작용이에요. 한 팀이었다가 이제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분해되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세포호흡, 그 다음에 소화과정. 그래서 얘도 다행히 지금 잘 보면 초성이 분발해, 분발해, 비읍, 비읍이에요. 그래서 이 초성을 이용해서 땡겨두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효소라고 하는 애가 이 반응을 매개해줘요. 도와줍니다. 그래서 효소가 동화작용을 도와주는 효소도 있고 이화작용을 도와주는 효소도 있는데 이런 효소들이 물질 대사를 돕는다. 그렇게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발생이라는 게 있는데, 자, 발생은 어떤 게 발생이냐면 대표적인 예를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수정란입니다. 정자,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수정란. 이런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 세포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나날이라고 그래요. 수정란의 세포 분열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 세포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분화가 일어납니다. 세포마다 이제 독특하게 눈이 되기도 하고 코가 되기도 하고 각 부위에 따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귀여운 베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기가 되는 과정까지를 발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랄까, 그 태양의 노래가 있죠. 눈, 코, 입. 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 코, 입 생기는 과정. 요게 발생이에요. 그래서 없던 기관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생장은 이제 뭐냐면 이미 이제 개체가 되고, 자, 요 귀여운 베이비가 이제 열심히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가 되고. 그래서 요 개체가 덩치가 커지고 살이 찌고,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포 분열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데, 쉽게는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생장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세포의 크기는 커지진 않아요. 그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크기는 일정하다. 세포의 수의 증가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생물 발생장.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었죠.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 이건 결국 어떤 환경 변화, 개체 밖에서 일어나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를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빛을 비췄을 때 동공의 크기가 바뀐다든지, 이런 예시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성도 일종의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일시적인 거고 얘는 조금 지속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것은 체내 어떤 몸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것을 항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성의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그거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삼투압, 체액의 농도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체온, 몸의 온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혈당량, 피 속의 포도당의 양.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상성의 지배를 받는
세 가지 요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로는 생식이 있었는데, 생식은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해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자손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 생식. 그래서 정자난자 만들기. 그걸 생식세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집신벌레가, 얘는 단세포였죠. 집신벌레가 만약에 생식을 한다. 그러면 분열법으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뿅 하고 2마리가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사람이죠. 사람 같은 경우는 정자를 난자를 만들었을 때 요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정자 난자가 만날 때 수정에서 수가 수신자 받는 거예요. 정은 정자, 그러니까 정자를 받는다. 난자가 정자랑 결합하죠. 그런 것들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유전이라는 게 있었죠. 자, 유전은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유전 물질이, 엄마 아빠 갖고 있는 유전 물질들이 자손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식을 통해 유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유전에서 뭐 많이 나오는 쉬운 예시는 생맹인, 엄마 사이에, 엄마 밑에서 생맹아들이 태어난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쉬운 예시죠. 그 다음에 9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적응. 그래서 적응은 환경에 적합한 몸의 형태, 기능,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또는 이제 생활 습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몸 크기가 크다.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몸색이 어둡다. 이런 것들이 적응.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화. 적응 및 진화로 주로 이제 같이 붙여서 물어보는데, 진화 자체를 물어본다 그러면 비교적 시간이 오래 흘러서 여러 세대가 적응을 한 이후에 아예 새로운 종으로 바뀌는 것, 그런 것을 진화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특징인데, 바이러스는 비생물적 특성, 생물적 특성 두 가지를 다 가집니다. 그래서 비생물적 특성을 잘 이해하면, 생물적 특성은 앞에 있는 여러 생물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생물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연습하시길 바라고, 자, 바이러스가 가지는 비생물적 특성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세포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세포막도 없는 거예요. 세포벽도 없고,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그럼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니까 동화 이화가 안 되고, 스스로 합성 분해가 안 되고, 에너지 출입이 안 일어나고,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물적 특성은 이제 기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인데, 기생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생물적 특징들이 뭘까?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적 특성 중 하나, DNA나 RNA를 가진다는 것은 이것도 생물적 특성이에요. 생물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유전 물질을 가진다. 요거는 생물적 특성이 되니까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기생했을 때 생물적 특성 어떤 게 나타날 수 있냐?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 자기한테 필요한 단백질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손을 만들어내요. 유전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새로운 형질을 가진 애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응, 진화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 자, 그래서 생명의 첫 시작, 생물의 특성과 바이러스,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보통 이쪽은. 그래도 꼼꼼하게 잘 연습을 해두시고, 생명과학 원에는 없지만 생물의 분류, 요거 조금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사전 지식으로 요거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생물의 특성, 그 다음에 세포로 돼 있고 물질 대사, 발생, 생장, 자극 반응. 생물 자체는 이렇게 용어들이 좀 익숙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또 매우 쉬우니까, 특히 초반부는 어려운 파트는 아니니까 잘 연습해서 꼭 본인의 주력 파트로 두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